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실장입니다. 뉴질랜드 민실장의 뉴스 플러스. 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날씨는 11도에서 24도. 봄 날씨는 아니고, 가을 날씨라 그랬네, 이제. 초가을. 예. 초가을인가? 날씨가 괜찮네. 예, 아무튼. 자, 이제 새로 마련한 코너, 오늘의 명언. 예. 운명에 바뀌는 나무고, 의지에 바뀌는 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의 글귀였는데,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의지가 더 세면은 그대로 간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예.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그냥 어떤 명언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중학교 때 제가 이 글귀를 보고 아마 평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의지로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운명이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꺾으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바빠 또 그러고 이제 또 해야 돼. 이게 하던 코너 이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둘 다 안 할 수가 없어.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 사람이 레몬을 먹고 하는 말은 와타시다. 와타시다. 요즘 세대는 이해 못할 수 있는 개그인데 아무튼 예,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올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주요 은행들이 마음을 바꾼다. ASB는 올해 주택 가격 예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은행 중 가장 큰 상승을 예측했던 것이 이제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ANZ는 주택 가격이 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BNZ는 6.8%, 웨스트팩은 7.2%, 인포메틱스 5.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부는 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ASB는 9% 이상을 예측했지만 수석 경제학자 닉 터블리는 올해는 3.4%, 2016년 5.2% 하향 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약간 애매하거든. 너무 막 이게 좀 올려놔 싶어가지고 내리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이 상황에서 주택 상승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무슨 근거로 하는 거지? 수치도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단순히 이자가 떨어졌다고, 경제학적으로 따라 이자가 떨어지면 집값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뉴스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좀 낮추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이게 조사 자료들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건지, 아무튼. 지금까지 매출 증가는 부진했고 시중에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 흐름은 꽤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유입이 줄었으니까 이주민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고, 주택이 많아지고 있고, 인포메틱스의 수석 예측가 게러스 키어너는 대부분 은행보다 주택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구매력과 부채 서비스 비용이 잠재적 구매자에게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에서 큰 제약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노동력 회복이 되면서 가격이 적당히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동자 시장은 올해 말에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번 뉴스에 중소기업 지금 최대로 많이 나올 거라고 하고, 문 닫을 거라고 하고, 막 그런데, 왜 올해 말에 주택 실업률이 낮아질 거라 얘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내가 이상한 건가? 예. 저는 또한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인구 증가와 주택 가격 변동 사이에 큰 단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여전히 금리가 시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지만 약한 순이민이 내년에는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슨 근거로? 지금 유출이 아직도 많은데
내년에 이민자가 뭐 바꾼 게 뭐 있지? 투자이민밖에 투자이민 이거 애매한데. 예. 약한 인구 성장으로 인한 기본 수요 부족이 주택가격 성장을 제한하고 아마도 다시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예. ANZ 경제학자 헨리 러셀은 올해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 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택 매매량이 증가 추세 보였지만 시장의 재고 수준을 낮추고 시장을 긴축 궤도로 전환하려면 추가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의 개선이 올해가 진행됨에 따라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이자율은 차용인의 부채상환 비용을 상당히 줄였고 가계소득이 증가는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증가를 앞지르며 주택 가격이 가격대 가계소득 중간 비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증의 시작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저렴성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추가 상승 여지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지금 이제 다 예측은 이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이제 좀. 근데 저는 올해 초에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예. 아무튼 은행들도 약간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전자여행 수표 도입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학살 예상. 이게 뭐냐, 전자수표이면 ETA가 직역이 돼서 그런데 ETA, 여행자 허가를 얘기하는 비자가 아니에요. 예. 항공평론가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서류를 정리하고 개인정보를 더 많은 외국 정부와 공유하는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내일부터 유럽 국가 중 30개국이 여행객에게 전자여행 허가를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와, 이게 세금.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자는 필요 없는데 이제 허가를 받는 건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받는 것 같은 여행세 같이 받는 건데 이해가 안 가요. 예, 솔직히. 예,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그냥 쓱싹 하는 겁니다. 예. 누군가 만들었겠죠, 어디서. 예. 만드니까, 저렇게 세금 들어오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들어와 쓰는 돈이 더 큰데, 지금 유엔도 지금 그거 100불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크게 봐야지. 그 100불 거기서 와서 쓰는 돈이 더 많은데. 전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영국은 1월에 ETA를 도입했고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아니지만 이거 비자 아니에요. 여행 허가입니다. 큰 여행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기억해야 할 아니 잊어버려야 할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점은 큰일 나요. 예. 한국 같은 경우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금방 나오는데 유젠들은 하루 이틀 걸립니다. 호주도 30분이면 나와요. 예. 여권지수는 10년 동안 각국의 여행 서류의 강점을 순위하였으며 뉴질랜드는 호주와 영국을 앞지르고 6위에 올랐습니다. 여권지수가. 최고 여행자인 아르망 아토는 여행객이 체크인을 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있지. 뭐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 뭐 입국허가 안 될 수 있고 하니까 아무리 무비자라도 이렇게 ETL 받아라라고 하는 건데 말이 그렇지. 아유, 이거 하고 26년째 살았지만 공항에서 빠꾸하는 사람은 항상 거의 없어요. 예. 항공해설가 아이린 킹은 유럽의 변화가 오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비관세 장벽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항공편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더 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갈 때마다 이제 봐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 한 번 가가지고 유럽 4개국, 5개국 다니는데
비자가만 이거 장난 아니게 내게 생겼어. 예. 국경 넘어갈 때마다 뜯기는 거야. 예. 그렇지 않겠다. 한 번 받으면, 근데 뭐, 1년 유효기간 이런데, 1년에 뭐 몇 번을 가겠냐고, 유럽 같은 데를. 예. 유럽처럼 규칙을 바꾸면 일정 기간 동안 학살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유럽처럼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좀 관광 쪽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우리 대부분처럼 온라인으로만 예약한다면 그런 정보는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영국은 1월에 유전 여권 소지자들 대상으로 ETA를 도입하면서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더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도착을 더 잘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미리 이제 걸러낸다는 거죠, 사람들을. 예. 비용은 10파운드. 이건 괜찮네, 10파운드면. 비용은 10파운드로 2019년 도입된 뉴질랜드 ETA와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는 방문을 하는 여행객은 국제 방문자 세금도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120가 됩니다. 와, 비싸다. 예. 킹은 투표자가 아닌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국가들이 감독이나 투표에 어려움 없이 새로운 수입원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맞지? 이건 수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뜯는 거야. 예, 여행객들한테. 외국 정부가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개인정보를 많이 신고해야 하는데 그 정보 저장과 관련된 보안 설정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29개 유럽 국가로 구성된 쉥겐 블록의 내년 ETA 채택할것이 예상되며 태국과 일본도 뒤를 따르기를 기다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 받겠다 이거는 이제. 대신 이제 뭐 유럽 쪽은 뭐 뭔가 얘기를 하겠죠. 예. EU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전 심사 조치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여행객의 개인정보를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작된 비자 면제국 60개국 이상이 14억 명이 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아마도 내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뭐 여행 이래저래 뜯기는 돈 많네요. 예. 아무튼 뭐 유젠도 이미 시작했고 일단 100불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뉴스 뭐 이렇게 쌈박한 뉴스가 없어가지고 일단 두 뉴스를 좀 그냥 들으면 그냥 듣고 있으면 괜찮을 만한 뉴스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